인지이론과 미술교육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인지이론과 미술교육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인지란 무엇인가? 인지라는 것은 1950년대 후반에 개념이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개념이 확대가 됐느냐? 인지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아는 것을 인지라고 한다. 그래서 그 인지 발달 단계, 인지 발달 이론에 있어서 피아제가 뭐라고 하냐면 인지라는 것은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을 했다가 다시 인출하는 정신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인지가 결과적으로 아는 것을 인지라고 하는데 그 인지의 개념이 더 확대가 돼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고하는 것, 그 다음에 감정적인 것, 그 다음에 정서적인 것, 그 다음에 직관적인 것, 이런 것들까지도 다 인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기존에 아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지교과라고 하잖아요. 주지교과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뭐 수학, 과학, 사회, 국어, 이런 소위 말하는 주지교과들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 여기에 예술교과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술교과도 인지교과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학자들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인지중심 학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거론이 되느냐? 보통 어떤 사람들이 있죠? 인지중심, 인지와 관련된 학자들, 최근 학자들 누가 있어요? 애플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맨, 가드너, 아이스너. 보통 이런 사람들이 인지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인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왜? 그리고 어떻게 인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부분에 우리가 미술에서 인지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지 관련 이론. 인지 관련 이론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또 미술하고 관련된 이론은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 정보처리 이론이 있어요. 정보처리 이론은 컴퓨터의 정보처리 시스템을 이것을 인간의 저장 장치에 대입한 그런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아시겠지만 처음에 감각 기억, 그 다음에 단기 기억, 그 다음에 장기 기억, 이렇게 우리 기억의 단계가 있다면 처음에 자극을 통해서 감각 기억으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주의 집중을 하게 되면 단기 기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의미 있는 부호화가 일어나면 어디로 가요? 장기 기억으로 가게 되고요. 장기 기억으로 들어간 그런 어떤 내용들은 어떻게 되나요? 인출이 된다. 인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됐다? 알았다.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자, 이렇게 이런 단계에 있어서 그 정보처리 이론을 설명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왜 우리 미술교과하고 관련이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왜 예술교과와의 관련성을 어디다 두고 있는가? 자, 여기에서 감각기억, 이게 이제 인지 과정이잖아. 인지 과정. 이게 인지 과정인데 거기에서 이 자극에 해당하는 부분, 우리가 자극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러 감각을 들 수가 있는데 소위 말해서 오감이 있잖아요. 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오감각이 있잖아. 그런데 거기에서 또 시지각이라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시지각이라는 것은 뭐예요? 보고 아는 거잖아. 보는 즉시 아는 거. 그 시지각이 사실은 우리가 지각하는, 그래서 우리의 자극 중에서도 80% 정도가 해당한다라는 그런 결론이라는 게 도달하게 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 시지각이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극인데 시지각과 관련된 주요 교과는 뭐야? 미술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인지하고 관련이 있어 라고 하는 근거가 제시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지각과 관련해서 미술 교과가 관련이 있다라는 것에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형태심리학자 누구요? 아르헨하임이 이어서 시각적 사고 를 제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시각적 사고에서 시각적이라는 거는 뭐 하는 거야? 보는 거잖아. 본다. 근데 본다. 그리고 사고한다. 사고하는 것은 뭐 하는 거야? 생각해서 정보를 어떻게 하는 거야? 정보를 처리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고등 정신 작용이 일어나. 그렇기 때문에 시각적 사고는 인지적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아르헨하임은 어떻게 하느냐? 시각적 사고는, 여기 아르헨하임, 시각적 사고는 특성이 있어. 4가지 특성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어떤 특성이 있느냐? 네, 즉각성이 있어. 즉각성. 이거는 시각적 사고는 보자마자 사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일어난다. 보는 즉시 일어난다. 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어떤 게 있나요? 네, 구체성이 있어요. 구체성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 보고, 그래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사고한다. 그래서 구체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추상성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추상성은 여기에서 이런 의미예요. 자, 시각적 사고라 그래서 시각적으로 뭔가 비주얼을 봤잖아. 그러면 그 본 거에 대해서 외형적인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와 본질을 생각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추상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역동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르나임이 형태심리학자이다 보니 이것을 대상을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어때요? 전체에서 부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들의 뭐 상호작용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기 때문에 역동적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르나임이 말하는 시각적 사고의 특성 4가지에 해당합니다. 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이래서 우리 정보 처리 이론과 관련해서는 이 내용들이 인지와 관련해서 예술교과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